지금 있는 노트북이 너무 구리거나 혹은 집에 데스크탑밖에 없어서 노트북을 사야 하거나 이럴 때 간단하게 사고 싶은데 따져야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짜증나고 고민되고 속상하고 그러시죠. 제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. 어떻게요? 여기 있는 노트북의 실사용기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죠. 그럼 이제 개별 특징을 하나씩 볼까요? 먼저 독보적인 이 맥북입니다. 맥북은 일단 환경이 다르긴 하죠. 다른 PC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윈도우 환경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 맥북 같은 경우에는 맥OS라는 운영체제를 이용하게 되죠. 이것은 잡스 아저씨 살아있을 때 만들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감성이 잘 녹여져 있습니다. 쉽게 이해하시면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애플의 아이폰을 비교할 수 있겠군요. 많이들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애플의 아이폰을 따라하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. PC에 있어서 윈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두 손으로 스와이프해서 옆으로 넘긴다던가 하는 이런 직관적인 것들을 맥에서 먼저 도입을 했었고 그것을 윈도우에서 따라 했었죠.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플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애플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. 삼성과 LG 이런 기업들이 하드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애플은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실제 PC를 사용하다 보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느려진다거나 갑자기 뻥 나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도요. 하지만 애플은 그런 경우가 없죠. 적어도 저는 없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사용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.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프로 2018의 경우 키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민감하신 분들의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. 제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맥북을 쓰다가 여기서 이렇게 그램을 쓰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키감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. 맥북 프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터치바죠. 실제로 사용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맥북 프로는 모두 다 USB-C 타입이라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IT 환경에서는 아직 쓰기에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항상 어댑터가 필요하죠. 하지만 이것은 애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. 애플은 아이폰에서도 핸드폰도 예쁘고 잘 만들지만 거기에 맞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품도 예쁘게 잘 만들어서 계속해서 애플 제품으로 유입시키는 것처럼 맥북 역시도 맥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것들을 결합해서 사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그램을 메인 PC로 쓰고 있는데요. 17인치라서 화면도 크고 실제로 화면도 크기 때문에 기판도 크고 사용하기 쉽습니다. 어딘가 인터넷 글에서 보니까 그램의 자판 배열을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글도 있긴 했는데 그 글이 아마 15인치나 13인치였던 것 같아요. 여하튼 저는 17인치로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숫자 키보드 역시 옆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쓰는 친구에게 잠깐 써보라고 했을 때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커지면 장점이 또 하나 있죠. 바로 포트입니다. 포트가 다양하고 그리고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다른 장비 혹은 저장 장치를 연결할 때 굉장히 쉽고 빠르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HDMI, HDMI 포트 같은 경우에 바로 달려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바로 연결해서 쓰기 편하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SD카드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한 것들을 SD카드에서 바로 뽑아서 PC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작게 나와서 포트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댑터를 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. LG 그램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. 세 번째, 삼성입니다. 이 삼성 노트북의 특징은 바로 화면에 있습니다. 화면이 터치가 되는데요. 저희가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익숙해지면서 화면을 터치하는 것이 가장 익숙하게 됐잖아요.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는 것보다 더 직관적인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터치 스크린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귀차니즘을 많이 타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이 노트북은 태블릿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짜라란 짜라란 이게 쭉 넘어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넘기게 되면 태블릿 모드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메뉴가 뜨게 됩니다. 태블릿 모드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죠. 또한 여기 아래쪽에 펜도 있어서 펜으로 터치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핸드폰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. 다른 노트북의 경우에는 핸드폰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전력이 부족해서 충전이 어렵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 노트북의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게 됩니다. 사실 장거리를 이동할 때 버스나 기차 이런 이동수단에서 노트북을 오랫동안 쓰고 싶은데 불편한 점이 많았었거든요.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픽이나 코딩 이런 것처럼 복잡한 작업을 많이 하시지 않고
인강이나 서핑을 많이 하신다. 저는 얘를 추천합니다. 약간 고급진 기본형이라고나 할까요? 그리고 마지막이 이 HP입니다. 사실 특징으로 뽑자면 이 HP는 특징이 많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. 바로 가성비입니다. 이 그램과 삼성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습니다. 이 가격대에는 이 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AS 비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 두 브랜드의 AS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죠. 왜냐면 이 두 브랜드의 AS 위치는 대개의 경우 번화가에 위치해 있고 내가 언제나 접근 가능하기도 하니까요. 혹은 불러서 방문해서 봐주기도 합니다. 게다가 맥북은 가격에서 절대 비교할 수가 없죠. HP는 이 같은 관점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인 성능에 굉장히 충실하고요.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게다가 가격은 저렴한 수준입니다. 또한 작은 13인치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포트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다른 어댑터를 추가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HDMI, USB-C 타입, 게다가 SD카드 연결까지 가능합니다. 오늘은 각 노트북의 특징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하지만 특징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환경에 맞는 노트북이겠죠.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노트북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걸 잘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다양한 작업을 다양한 노트북에서 해봤거든요.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노트북을 추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